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쩌면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말이죠. 오늘은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혼자 있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2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도 하죠. 특히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1 나를 마주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고요한 밤, 잔잔한 호수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1-2 감정의 정화 시간.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쌓여 덩어리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러한 감정의 찌꺼기를 정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명상을 하는 동안 복잡했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3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시간.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막상 혼자 있으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2-1 자신만의 혼자 놀기 개발.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영화 감상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음껏 보면서 감동과 재미를 느껴보세요. 음악 감상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세요. 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림 그리기 그림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요리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산책 자연 속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혼자 놀기를 개발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2-2 디지털 디톡스 실천. 스마트폰, TV, 컴퓨터. 우리는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야 해요.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TV 전원을 끄고 컴퓨터를 닫은 채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3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 명상과 마음챙김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명상과 마음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명상과 마음챙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고독으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1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하세요.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고독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3-2 자신만의 안전기지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안전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기지는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한 공간을 자신만의 안전기지로 꾸미거나 자주 가는 카페나 공원을 안전기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3-3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거나 의무적으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자 있는 법,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법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4-1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혼자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10분, 20분, 30분.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차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4-2.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없이 혼자 있으면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스마트폰이나 TV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독서, 영화 감상, 산책, 명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정해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4-3.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5. 혼자 있는 시간,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신만의 혼자 놀기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며 명상과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고 즐겁게 보내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잃게 만드는 이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은연중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 자랑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가 왜 인간관계를 망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할까요? 자랑의 심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남에게 뽐내고 싶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 자기 어필과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 능력,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자랑을 통해 자신이 성공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경쟁 심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받는 환경 속에서 자랑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등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속감 및 연결 강화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자랑을 나누면서 그룹 내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아 확인입니다. 자랑을 통해 자신이 성공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이는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다섯째,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이룬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경제적 안정감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랑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랑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관계 악화입니다. 돈 자랑은 인간관계, 심리, 신뢰 모두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자랑을 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며 듣는 이의 심리 상태에 따라 관계가 쉽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허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이야기하려 해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허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를 만들어내며 듣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셋째, 비교 심리 자극입니다. 자랑은 타인과의 비교를 유발하여 불행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남과의 비교에 민감하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시기와 질투 유발입니다. 과도한 자랑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자랑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시기심을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입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자랑만 할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잦은 자랑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계속되는 자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자랑,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랑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혼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둘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랑을 할 때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겸손함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자랑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셋째, 진심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자랑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에서는 자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자랑도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머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랑을 할 때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웃음을 섞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랑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자랑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